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7천억 원 이상이 더 드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속성 없는 졸속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담양 대나무를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가 오늘 담양 중록원 안팎에서 시작됐습니다. 3D 스캐닝과 드론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나주와 강진에서 AI 의심오리가 확인되면서 광주전남의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지하철 2호선을 만드는데 당초 예상했던 2조 원보다 7천억 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산 착오라고 보기엔 금액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대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 광주시는 11월까지 방법을 찾겠다고 합니다. 먼저 이계상 기자입니다. 강훈태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 12월 광주시는 총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지상고가에서 저심도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초 계산은 달랐습니다.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바꾸는 데 1,000억 원, 지하 구조물이나 하천을 파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1.8m 더 파는데 3천억 원 등 4천억 원이 추가로 더 들게 됐습니다.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함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비 범위 내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비 증가분 약 1천원 상당을 미반영한 상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 사업비의 10%를 초과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가 없는 것처럼 계산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선 등 사업 규모가 38% 변경돼 환경영향평가 역시 다시 받아야 했는데도 빼먹었습니다. 더욱이 푸른길 훼손 최소화와 급행선 도입 등 민원이나 TF 제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4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업비 절감 방안을 찾아 오는 11월 말 2호선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착공 시기는 2017년 하반기 이후로 1년 이상 늦춰지게 됐지만 난공사 구간을 먼저 착공하는 방식 등으로 2025년 완공 목표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사업비를 줄일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게 말처럼 간단치 않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푸른 길을 살리라는 요구도 수용하기 어려워질 텐데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의 한신구 기자입니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으로 결정된 저심도 방식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비를 추가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는 여태껏 도입된 적이 없는 신공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당장 도입은 하지 않고요. 그 공법이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이제 착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아니니까요. 건설 방식이라 공법 모두 사실상 처음이어서 공사 도중에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안전이나 공기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민원이나 도시철도 TF팀이 제안한 푸른길 공원 훼손 최소화나 급행선 열차 도입 등은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도 공사비가 넘쳐 최소 1,000억 원 이상을 줄여야 할 판인데 4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마련할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훼손을 최소화하겠지만 사업비가 너무 늘어나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협의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 공사비 절감 방안만을 찾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로지 착공의 당위성만을 위해 나갈 경우 지난 2013년의 과오를 똑같이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나주와 강진에서 AI 의심오리가 확인되면서 광주 전남의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광주 전남의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출입 차량 등에 대해 오늘 밤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나주와 강진의 오리 농장에서는 AI 의심오리가 확인됐고 전라남도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14,00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인구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인구 10,000명 돌파를 기념해서 10,000번째 전입신고자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에게 꽃다발과 함께 선물을 전달하며 빛가람동 입주를 환영했습니다.
인구 5만 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는 주민센터가 생긴 지 1년 반 만에 인구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나무의 고장인 담양에서 대나무를 소재로 한 국제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볼거리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화려하면서도 현란한 초대형 레이저 홀로그램이 무대 정면을 가득 채웁니다. 이를 배경으로 등장해 연기와 노래를 선보이는 배우들. 뱀부쇼라 이름 붙여진 대나무 박람회에서 마련한 이색 콘텐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간 공예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 대나무로 만든 럭셔리 텐트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대나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So it's more eco-friendly than when we would use steel, but also because it's very beautiful. We want to bring nature inside. 대숲에서 찾은 미래로라는 주제로 전시와 체험 이벤트, 국제학술회의 등을 중록원 안팎 공간에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관람객들은 대나무를 주제로 국제박람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주제별로 악기도 만들고 뭐 부채도 만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쓰임새가 많은 것 같아요. 대나무. 이 대나무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할 걸로 보고 대나무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이 박람회 개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나무의 3분의 1 이상이 자라고 있는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는 다음 달 말일까지 45일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3D 스캐닝과 드론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사고 파는 시장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 앞으로 걸어 들어가자 갑옷 입은 무사로 변신하고 공룡 그림에 태블릿 PC를 가져다 대니 알을 깨고 튀어나옵니다. 현실 세계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하는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입니다. Has got some very interesting animation for kids, where you color the cards and then you use an app and it comes to life. So I think that's very, very interesting.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동작 감지 기술과 한국의 사찰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듯 안을 둘러보는 최첨단 역사 문화 콘텐츠도 해외 기업과 바이어의 시선을 끕니다. I was able to look at it from any angle possible and just see every piece of the temple. 바이어들은 한국 기업들이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 상품을 둘러보며 즉석에서 수출과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중 합작 애니메이션도 제작 계약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그 해외 바이어들하고 충분히 이제 비즈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회째를 맞이하며 아시아 문화 마켓으로 자리 잡고 있는 광주 에이스페어는 시민을 상대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골프채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파손한 사건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벤츠 차주 33살 유모 씨는 내일 서울에서 국회의원 출신의 강용석 변호사와 만나 사건 내용을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수입 차량 결합에 대해 집단 소송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강 변호사의 블로그를 보고 유 씨가 도움을 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영광군 묘량면의 한 농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5살 김모 씨가 숨지고 54살 유모 씨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좁은 농로에서 사고가 난 점을 토대로 속도 위반 등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참패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려고 하면서 생활지원금이나 활동지원 등 장애인 사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별참패연대는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며 인권도시 광주에서 장애인권 보장 사업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병원 운영자 33살 오모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운영자 34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광주 서구와 북구에 속칭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 3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입건된 전현직 보험설계사 20명은 가짜 환자를 소개해주고 입원비의 최대 10% 수수료를 받았고 가짜 환자 102명은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7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광주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3년째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경찰청이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광주는 12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은 사고 발생률이 낮았지만 사망률이 3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무등산의 단풍은 작년보다 하루 이틀 늦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무등산의 첫 단풍 예상일이 10월 20일로 작년보다 이틀 늦고 절정기는 11월 4일로 작년보다 하루가 늦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지리산의 첫 단풍은 10월 7일로 작년보다 하루 빠르고 내장산은 10월 17일로 닷새 빠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단풍은 산의 20%, 절정기는 80%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환경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 역할을 논의하는 2015 일로일로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광주시 도시환경협약 운영본부와 필리핀 일로일로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교통과 위생, 대기질, 그리고 수자원 관리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담은 공동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도시환경협약에는 전 세계 53개국 159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광주시는 샌프란시스코시, 샌안토니오시와 더불어 공동 의장도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쯤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 시절 태풍 피해 복구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한 공연 티켓의 90% 이상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나눔 티켓 사업으로 기부된 공연 티켓 198만 장 가운데 6.1%만 사용됐습니다.